햇살이 창가로 부드럽게 스며들던 아침, 수연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준비된 도시락이 식탁 위에 놓여있고 엄마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수연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곤 했다. 그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라진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수연의 긴 여정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마주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엄마와 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고등학교 2학년인 수연은 친구들에게 자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반찬과 손편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계란말이 위에 케첩으로 써진 힘내 한마디, 김밥 속 재료 하나하나가 가지런히 담긴 도시락. 친구들은 웃으며 말했다. 수연아, 너희 엄마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절대 못해.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어릴 적부터 늘 그래왔으니까. 엄마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특별한 직업도 없고 특별한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도시락은 늘 무언의 언어처럼 수연을 감쌌다. 수연은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가도 점심시간이 되면 늘 도시락을 먼저 떠올렸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 반찬을 먹기 전 엄마가 쓴 손편지를 천천히 펼쳐 읽었다. 그 글씨는 날마다 달랐지만 사랑이 담겨있다는 점은 언제나 같았다. 그날 아침 수연은 눈을 떴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냄새가 없었다. 냉장고 문이 여닫히는 소리, 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달걀 부침 소리도 없었다. 이상했다. 식탁 위엔 국과 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도시락은 없었다. 대신 짧은 쪽지 한 장이 있었다. 사랑하는 수연아, 오늘은 도시락이 없을 거야. 저녁에 얘기하자. 수연은 쪽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무언가 낯설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도시락이 없다는 건 단순한 변덕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그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학교를 향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수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편지가 없는 점심은 밍밍했고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멀게만 느껴졌다. 학교에서 돌아온 수연은 현관문을 열며 엄마, 나왔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신발장에는 엄마의 신발이 그대로 있었고 부엌도 변함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TV는 꺼져 있었고 거실은 조용했다. 밤이 되도록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수연은 처음으로 엄마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고 콧 꺼진다는 음성이 들렸다. 이상했다. 엄마는 휴대폰을 거의 꺼놓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날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수연은 결국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긴 했지만 성인 자발적 실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집안을 뒤지던 수연은 엄마의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장을 발견한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와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다. 모두 군복과 유사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다. 사진 뒷면에는 숫자와 함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낯선 동네, 낯선 이름. 수연은 혼란스러웠다. 엄마는 누구였을까? 사진 속 엄마의 표정은 지금껏 수연이 알고 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단단한 눈빛, 전투적인 자세, 그리고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입가. 수연은 더 이상 혼란을 외면할 수 없었다. 사진 뒷면에 적힌 주소는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 인터넷 지도에 검색해보니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외진 산골짜기였다. 수연은 가방 하나에 그리고 엄마의 사진과 쪽지들을 챙겨 들고 무작정 기차에 올랐다. 종착지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또다시 택시를 타고 겨우 도착한 그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잡초가 무성한 마당,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 수연은 그 주소에 적힌 집을 찾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웃에 사는 할머니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한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여자를 기억하긴 하지. 이름은 혜경이었어. 근데 그건 진짜 이름도 아닐걸.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졌지. 그 애 누구한테 쫓기는 사람 같았어. 밤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뭐라 중얼거리고 창문을 꼭꼭 막아놓고 살았거든. 수연은 숨이 막힐 듯한 감정에 휩싸였다. 엄마는 단순히 조용하고 다정한 여인이 아니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할머니가 알려준 다른 단서를 따라 수연은 마을 인근의 도서관으로 향했다. 낡은 신문 자료실에서 국방산업 비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자 20년 전 한 사건이 눈에 들어왔다.
당시 대형 방산 업체의 비리 폭로를 시도했던 내부 고발자가 실종된 사건. 그 사람의 이름은 김서진. 놀랍게도 수연의 엄마 본명과 일치했다. 기사에는 그녀가 국방부 산하기술연구소의 비밀 프로젝트에 관여했고 그곳에서 벌어진 불법 실험과 자금 횡령을 고발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고발 직전 그녀는 사라졌고 이후로 모든 언론은 입을 닫았다. 사건은 조용히 묻혔고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수연은 충격에 빠졌다. 엄마는 왜 그 사실을 숨긴 채 살아왔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사라진 것일까? 그는 엄마가 남긴 모든 흔적을 다시 정리했고 그중 몇몇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었다. 밤낮으로 노력해 해독을 시도한 끝에 그는 USB 하나에서 영상 파일을 발견한다. 화면 속에서 엄마는 말한다. 이걸 보는 내가 수연이라면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너의 곁에 있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이걸 보고 있다면 엄마가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진실을 알아야 해. 엄마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떠나는 거야. 수연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아니면 덮고 살아갈 것인가. 그는 밤새 고민하다 결국 기자에게 연락한다. 엄마가 남긴 자료와 영상, 메모들을 정리해 전달했고 익명으로 인터뷰를 요청했다. 기자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자료의 진위와 무게를 확인한 후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한다. 몇 주 국내 주요 언론은 20년간 은폐된 국방 비리라는 제목의 특집 보도를 내보낸다. 엄마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났고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수연의 주변에도 이상한 그림자가 들이운다. 낯선 남자들이 집 근처를 서성이고 SNS 계정에는 이상한 메시지가 도착한다. 누군가는 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수연은 자신도 엄마처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던 중 집 앞 우편함에 손글씨로 적힌 짧은 쪽지가 도착한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바닷가 작은 집에서. 엄마가 예전에 말하던 그 바닷가 집. 수연은 단 한 번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절대 잊지 않았다. 어린 시절 엄마는 종종 말했다. 나중에 우리 돈 많이 벌면 바닷가에 작은 집 하나 짓고 살자. 수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배낭 하나를 메고 지도를 펼쳐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가 가리키는 그곳으로 향한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어느 흐린 오후 그는 드디어 그 집 앞에 도착한다. 그리고 낡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연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실내는 어두웠고 먼지가 자욱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부엌 한쪽엔 녹슨 주전자와 오래된 가스레인지가 있었다. 왔구나.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해서 수연은 숨을 멈췄다. 뒤를 돌아보자 한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흰 머리카락을 질끈 묶고 있었고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바로 엄마였다. 순간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다. 분노, 서운함, 슬픔, 그리고 반가움. 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엄마는 다가와 말없이 수연을 꼭 안아주었다. 긴 침묵 끝에 수연이 물었다. 왜 그랬어요? 왜 말도 없이 왜? 엄마는 조용히 수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내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엄마 대신 세상과 싸우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날 밤 둘은 작은 나무 탁자에 마주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는 도망자가 아닌 진실을 지키려던 증인이었고 수연은 이제 그 진실의 계승자가 되었다. 둘 사이에는 많은 오해와 시간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다음날 수연과 엄마는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두 사람을 향해 질문을 퍼부었지만 엄마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김서진입니다. 20년 전 국방기술연구소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아들과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정부와 군부, 관련 기업들은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과거 은폐된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연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엄마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커처를 옮겼고 사회는 그녀를 영웅이자 양심 있는 내부 고발자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법적 처벌은 있었지만 그녀가 받았던 협박과 도피 과정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가명사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김서진은 다시 자유인이 되었다. 몇 달 후 조용한 바닷가 마을의 한 초록 지붕집. 수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 섰다. 김을 굽고 달걀을 부치고 고기를 볶으며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다.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어릴 적 기억을 더듬으며 정성껏 준비했다. 아침 햇살이 부엌을 비출 무렵 엄마가 거실로 나왔다. 수연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도시락을 내밀었다. 오늘은 내가 싸봤어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진심은 담았어요. 엄마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단촐했지만 정성 가득한 반찬들, 그리고 한쪽 구석엔 메모지가 들어있었다. 엄마 고맙습니다. 다시 함께라서 좋아요. 엄마는 도시락을 들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이제 우리 서로 싸주는 거다. 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리고 갈매기 한 마리가 멀리서 날아왔다.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매일 싸주던 도시락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의 삶이었고 희생이었으며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 도시락이 사라졌을 때 수연은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도시락을 다시 마주했을 때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진실을 밝히는 여정은 끝났지만 그 여정 속에서 만들어진 유대와 신뢰는 영원히 남았다. 그리고 수연은 이제 도시락을 통해 또 다른 하루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